안녕하세요.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,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격차 문제, 바로 디지털 격차. 그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에 대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94%. 이 숫자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성인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인데요. 놀랍게도 이게 전 세계 1위입니다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디지털 강국인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?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는 사람들은 없을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이런 초연결 사회를 이끌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. 모든 건 1990년대 인터넷 인프라를 막 깔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됐죠.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지니까 그 속도가 정말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.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판단하는 이른바 초연결 지능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.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죠.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발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주 깊은 그림자가 있어요. 그게 바로 세대 간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입니다. 우리가 보통 디지털 격차라고 하면 그냥 스마트폰이 있냐 없냐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.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느냐. 둘째, 그걸 자유자재로 다룰 역량이 되느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.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비로소 진짜 디지털 세상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역량의 격차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이 OECD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.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? 이 숫자를 보면요.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우리나라 청년층은 60% 이상이 이런 디지털 문제 해결에 아주 능숙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5%도 채 안 돼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심지어 OECD 국가 중에서 이 격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. 정말 심각하죠? 자, 그럼 역량은 이렇다 치고 실제로 기술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?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온라인 쇼핑이겠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격차가 또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. 청년들은 80% 이상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데 어르신들은 20% 정도밖에 안 돼요. 무려 4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OECD 국가 중에서 격차가 가장 큽니다. 그러니까 기술을 그냥 아는 것하고 이걸 실제 생활에서 자유롭게 쓰는 것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. 그럼 이런 격차가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오프라인 세상에만 머무는 것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떻게 보면 가혹하기까지 합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문제가 우리 생활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우리한테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. 모바일 뱅킹, 온라인 쇼핑, 배달 앱 쓰는 거요. 근데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인 거예요. 혹시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시는 어르신 모습 한 번쯤 본 적 없으세요? 바로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. 근데 참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? 이 디지털 기기가 어떨 때는 고립을 막아주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. 실제로 한 어르신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단절됐을 때 이 핸드폰 하나가 정말 유일하게 좋은 거였다고요. 이걸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생명줄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을 주는 정말 양난의 검인 셈이죠. 그래도 다행인 건 이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해외 사례 중에서는 독일의 활동적 노화 정책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요. 이 정책의 핵심은 그냥 이렇게 쓰세요 하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아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첫 단계부터 어르신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거죠. 정말 사용자 중심의 아주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랑 비영리 단체가 교육을 주도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도 디지털 역량센터라는 걸 전국에 1000개나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SKT 같은 민간 기업에서 대학생 봉사단하고 어르신들을 1대1로 짝지어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이런 것도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인데요. 이 디지털 격차가 어르신들의 생존 문제,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와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지를 보겠습니다.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. 사실 많은 어르신들한테 은퇴 후에 일자리를 갖는다는 건요, 그냥 용돈벌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빈곤에서 벗어나고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계속 남아있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수단인 거죠. 그런데 이 노인 일자리가요,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어요. 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한 달 보수가 보통 20만 원대인 경우가 많거든요. 반면에 민간 기업에서 구하는 일자리는 3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. 당연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 일자리를 더 원하시겠죠?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 격차가 정말 결정적인 장벽이 되는 겁니다.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주는 민간 기업들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문턱에서부터 막혀버리시는 거예요. 결국에는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제 디지털을 다루는 능력은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. 노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말 그대로 필수 생존 기술이 되어버린 겁니다. 우리 세상이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하게 디지털로 바뀌어갈수록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. 이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우리 부모님 세대, 한 세대 전체를 소외시키고 뒤에 남겨두는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?